이어지는 북한 돋보기에서는 북한 재벌 기업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높은 연봉, 파격적인 혜택, 취업생들에겐 부와 성공의 상징인 대기업.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게 대기업이잖아요. 학벌도 중요한 것 같고 월급도 많이 주고 기본적으로 스펙은 준비를 해야 되고 높은 연봉인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명예? 하나의 목표, 대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간다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도 대기업 입사 열풍이 분다? 대기업일수록 복지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을 거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좀 권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뇌물을 주면서 그 회사 취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들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둔 외국어, 특히 용어 열풍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북한 대기업의 세계. 남한과는 다른 북한 대기업만의 생존법. 그 은밀한 속내를 낱낱이 파헤친다. 삼성, 현대, LG, SK.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 그렇다면 북한의 간판 재벌 기업은 과연 어떤 회사일까? 대표적 그 대기업으로서 이제 부강 회사. 우리의 삼성이나 그 정도로 비교할 정도로 조선 북광그룹은 현재 자회사만 하더라도 10몇 개를 거느리고 있고요. 1979년 평양에 세워진 조선부광회사. 이는 무역, 오토바이, 제약, 유리 등 총 8개의 계열사와 세계 15곳의 해외 지사를 보유. 주화용 금을 대는 금광도 갖고 있을 만큼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알아주는 재벌 기업. 사실상 그 제2경제위원회, 즉 군수공업을 발판으로 해서 그 무기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기본 자본금을 마련한 이후에 뭔가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국제 시장과 국제 경제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지금 수출과 이게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급성장한 북한 최대 규모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부광회사의 자본금은 약 2천만 달러, 연간 거래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도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이다. 또한 북한 기업으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 대외적으로 사이버 홍보는 물론 북한 최고 무용수 조명회 등 미녀 모델을 기용해 자본주의식 홍보 마케팅을 선보인 것도 바로 조선부광회사. 특히나 부광제약회사의 혈궁불로종은 한국에서도 거래됐을 만큼 유명하다는데 뿐만이 아니다. 조선부광회사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는 바로 오토바이. 북한에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부광회사 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 수출 시장까지 발을 넓힌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대체 조선부광회사는 누가 운영하는 걸까? 현재 조선부광회사의 CEO는 전승훈 사장. 그는 북한 외교관 전명수 전 중국 주재대사의 아들로 탄자니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어학부 교수로 활동. 특히 영어 실력으로는 북한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능력자이다. 국제 감각까지 갖춘 신흥 자본가다. 이처럼 북한에서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은 벌써 출신 성분부터가 남다르니 외화보리 회사 자체가 그 북한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돈 앞에서는 부처님도 웃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보면은 토대가 좋은 사람들 또는 그 권력 계층이라든가 그런 뭐냐면은 뭐 상위층에 있는 사람에 대체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에 앉을 수가 있죠. 내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권력을 통해 의부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나 분명한 건 대기업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법. 왜냐하면 북한 대기업은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회계라든지 모든 그 자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노동당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08년부터 약 2년간 평양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했던 평화자동차 조영서 사장을 만났으니 근데 실제로 국가의 개입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평화자동차에도 당 비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총사장과 평화자동차 당 비서가 같이 의논해서 회사를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1월 남포에 설립된 평화자동차 총회사. 이는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로 2002년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생산율 약 2,000대 규모. 북한 중산층에게 인기 있는 자동차 회사로 그 대표 모델로는 휘파람, 뻐꾸기, 준마, 삼천리 등이 있다. 휘파람이라는 차는 1800cc급 승용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아반떼급, 소나타 제일 낮은 급 정도 되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쪽에서는 자기 힘으로 만든 자동차를 가장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모델은 중국에 있는 모델이지만은 저희들이 평화자동차라는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북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북쪽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차다 해서 평화자동차를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대기업 관련 세간에 떠도는 속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번엔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대기업의 진실을 파헤쳤으니 그 첫 번째, 북한 대기업에는 야근이 없다? 이제 제가 북에 갔을 때 매우 섭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산이 많이 필요한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빨리 퇴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 당신들이 일찍 퇴근하냐? 나는 서울에서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 8시 반, 9시, 심지어는 10시까지도 회사에서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저는 편안하게 제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퇴근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북은 6시 반 이후가 되면은 회사 차들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6시 반 이후에 운행을 하다가 북의 인민보안성한테 적발이 되면은 매우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시키면 24시간이라도 불가동해야 하는 게 바로 북한 기업의 현실. 그렇다면 북한 대기업에 대한 진실 그 두 번째. 북한에도 대기업 입사 열풍이 뜨겁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평양시를 중심으로 북한에서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 종업원이 되는 것, 직원이 되는 걸 최고의 그 목표로 선호하고 있고 여성들 역시 과거는 군관, 장교에게 시집 가는 걸 최고의 선호했다면 지금은 이런 대외 무역하고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걸 거기 다니는 신랑감을 얻는 걸 최고로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이제 대외 무역도 하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니까 북한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지금 외국어, 특히 이제 용어 열풍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라고 할까요? 사우나 시설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탁구장,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비에서 회사가 다 사회보장보험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건 남북 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북한 대기업에 관한 진실 그 마지막. 북한 대기업은 세금을 안 낸다는데 과연 그 진실은?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중에서 예를 들면 6대 4나 5대 5를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국가는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저희 상납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으로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활비가 $600였습니다. 월. 그러면은 $50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씩 매달 소득세를 납부를 했었고요. 근데 나머지 합병기업이 한 7가지 정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도시경영세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을 한 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세금의 종류는 굉장히 한 7, 8가지 정도 세금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의 개입은 결국 북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자기의 그 사적 재산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뭐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죠. 무조건주의이기 때문에. 북은 그 뭐 한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종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의 경제 시스템이 창조적 경제로 바뀌어진다면은 굉장히 좋은 큰 발전이 일어날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결국은 기업 경영을 잘해서 기업이 성장했다기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구조니까 그것은 권력이 만약에 없으면 기업이 다시 하루아침 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대기업을 통해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북한 정권의 아이러니한 현실. 그러나 분명한 건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경영은 필수라는 것. 국가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인프라를 재정비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한 국수주의로 폐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이제 김정은 체제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아닐까.